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첫 번째 BFD, PFD, PNID가 뭔지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이 세 가지 도면을 활용을 해서 현업에서 트러블 슈팅을 진행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열 및 물질 수지,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공정 시뮬레이션 팁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BFD입니다. 블록 플로우 다이그램의 약자죠. 세계의 지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내용을 한 장의 도면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왼쪽을 보게 되면 컴플렉스 BFD가 있고요. 오른쪽은 플랜트 BFD가 있습니다. 이 컴플렉스 BFD, 플랜트 BFD는 네모 그리고 화살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화살표에는 원료, 제품, 부산물만 표시를 해줍니다. 이 왼쪽 컴플렉스 BFD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컴플렉스 BFD는 클로드 유닛부터 FCC 유닛을 거쳐서 아민 트리팅까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광범위한 생태계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컴플렉스 BFD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BFD를 보게 되면 플랜트 내에서 원료 피드부터 프로세스 A, B, C를 거쳐서 최종 제품까지의 이런 흐름을 네모 화살표로만 표시를 해놨죠. 이제 BFD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BFD의 작성 시기는 프로젝트 극초반인 사업 타당성 조사 피지빌리티 스터디 단계에서 작성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나는 프로젝트 단계를 알지 못하는데 왜 프로젝트 극초기라고 하느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8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사업 계획, 두 번째 사업 타당성 조사, 세 번째 투자 사업 승인, 설계, 구매, 건설, 시운전, 종료까지 8단계를 거쳐야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FD는 두 번째인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작성되는 도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사업 승인이 되게 되면 첫 번째 개념 설계 컨셉추얼 디자인 단계에서 가장 먼저 수정이 되고요. 가장 수정이 안 되는 도면이 이 BFD입니다. 왜냐하면 네모와 화살표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할 경우가 많지 않죠. 이 BFD의 표현 방식은 복잡한 기기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공정의 흐름과 물질 수지를 네모난 블럭 그리고 화살표로 단순화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화살표에는 원료, 제품, 주요 부산물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필요할 때는 전체적인 물질 수지를 간략하게 표기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큐빅미터 퍼 아워 그리고 킬로그램 퍼 아워를 모두 표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BFD가 프로젝트 중에는 비전공자 보고용 그리고 비전공자 공유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비전공자는 첫 번째 경영진, 두 번째 구매부서, 세 번째 영업부서와 같은 비엔지니어를 위해서 이 BFD를 공유를 해주시는데 이 구매부서, 영업부서 분들은 예를 들어서 FCC 유닛의 원료는 얼마나 필요한지, 제품과 부산물은 얼만큼 생산되어서 내가 판매 행위를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BFD만으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되면 어떤 역할로 변경이 되느냐? 우리 회사 컴플렉스 내에 우리 공장이 포함된 숲의 생태계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역할로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PFD로 진화를 하게 되죠. PFD,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그램의 약자입니다. 이제 전국 지도까지 확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네모 화살표에서 뭐가 변경이 되느냐? 첫 번째, 심볼이 이제부터는 장치 모양과 아주 비슷하게 심볼이 변경이 되고, 두 번째, 장치 번호가 PFD부터는 매겨지게 됩니다. T101이라는 장치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세 번째, 배관 스트림 번호가 매겨지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주요 배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배관 스트림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요. 이 마름 목골 4번, 3번, 2번, 1번과 같이 배관 스트림 번호가 매겨지게 되고 그 배관 안에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열 및 물질 수지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가 작성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열 및 물질 수지를 한번 같이 보죠. 스트림 넘버 1번은 디스크립션이 T101에서 T102로 가는 배관을 우리는 1번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관 안에는 A, B, C 물질이 각각 10kg, 50kg,
100kg가 흘러서 총 160kg의 유체가 흐르고 있고, 이걸 볼륨으로 환산을 하면 0.2 큐빅미터 퍼 아워의 유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는 리퀴드고 온도는 5도씨, 압력은 4kg per cm의 제곱 게이지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체에 대한 베이퍼 프레셔는 0.816, 밀도 899, 점도 0.307, 비열 0.46, 마지막으로 잡열은 138kcal per kg의 유체 특성을 가지는 이런 유체가 배관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PFD의 작성 시기는 사업 타당성 조사, 우리가 이전에 배운 프로젝트 단계 중에 두 번째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1차 투자 비용을 산출을 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PFD를 한번 그려주시는데, 왜냐하면 이런 BFD만으로는 절대 어떠한 베테랑이 오더라도 투자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네모, 요런 화살표만으로는 어떠한 베테랑이 오더라도 투자 비용을 산출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요때 PFD를 그려주시는데, PFD는 주요 장치,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장치, 그리고 공정 배관, 배관 안에 유량, 온도, 압력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밀도, 점도와 같은 상세 수치는 불필요하죠. 왜냐하면 투자 비용을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투자 비용은 정확도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35%까지 아주 러프한 투자 비용이 산출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 기본 설계, 베이직 디자인, 피드 설계라고도 하죠.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PFD가 작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PFD는 뭐냐? 공정 설계의 정답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요 장치가 실제 형태를 본뜬 기호로 구체화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요 장치란 뭐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장치 전체를 주요 장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 장비, 스페어 장비들, 그리고 쿨링 타워, 냉각탑과 같은 유틸리티 장비는 다 제외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공정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주요 장치들을 연결하는 공정 배관이 전체적으로 다 표시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열 및 물질 수지,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 온도, 압력, 유량, 조성, 밀도, 점도, 상, 비열, 잡열을 모두 다 표시를 해주는데 어디다가 해주느냐? CAD의 하단 혹은 별도의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PFD의 주요 목적은 뭐냐? 프로젝트 중에는 PFD 이후에 모든 후속 설계, P&ID 작성부터 시작해서 배관 장치의 사이즈, 스펙 결정의 기준점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되면 어떤 역할로 바뀌느냐,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전되는지 아닌지 그 기준을 딱 잡아주는 역할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머티리얼 밸런스 기준으로 온도, 압력, 유량이 좀 다르게 운전되고 있다면 어딘가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기준점으로 활용되어지게 됩니다. 이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 열 및 물질 수지 데이터는 공정 시뮬레이션의 결과물로 도출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느냐? 정확한 수치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연력학 그리고 유체역학 기반의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고 싶어서 이런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는 통상 아스펜 플러스, 아스펜 하이시스, 프로2 요 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준으로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가 나오고,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를 기준으로 각종 장치 사용서 스페시피케이션이 작성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결론부터 보게 되면 신규 공장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시뮬레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설계의 정확성이 향상이 되면 최적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이 최적의 설계라는 게 엔지니어 각자 본연의 여유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게 주 목적입니다. 내가 설계를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있으면 5%에서 10% 정도 여유를 가져가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지만,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면 30%씩 가져가시는 엔지니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최소화시켜서 장치
배관의 사이즈를 최적화하겠다. 비어 컬럼, 리보일러, 펌프, 배관 이런 것들의 사이즈를 최소화시키면 프로젝트 비용이 감소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규 공장을 통해서 얻는 수익률이 극적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죠. 시뮬레이션을 처음 접하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팁입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결과값을 강제로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컴포넌트, 수소, 질소 이런 컴포넌트를 다 입력을 하고 플루이드 패키지, 팽 라빈슨과 같은 플루이드 패키지를 입력한 다음 우리는 PFD 기준으로 공정 흐름도를 우선 그립니다. 이 예시와 같이 장치를 배치하고 배관을 배치를 해주죠. 이 비어 컬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비어 컬럼을 확대를 해보면 비어 컬럼, 인렛 유체, 열교환기들이 있죠.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 첫 번째 장치를 배치를 해주고 두 번째 배관들을 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 값을 스몰 a라고 하고 장치들을 라지 a, b, c, 나머지 배관들을 스몰 b, c, d라고 했을 때 우리가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 지점은 피드 값인 스몰 a, 장치 a, b, c 뿐입니다. 나머지 배관들 스몰 b, c, d는 무조건 자동 계산되어지게 두셔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죠. 열교환기 시뮬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현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가 이 열교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절감을 진행을 할 때 현업에서 원가 절감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추가되는 장치가 이 열교환기이기 때문에 열교환기 시뮬레이션 요청을 가장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교환기 시뮬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 첫 번째, 장치를 배치를 시키고 두 번째, 인렛값, 튜브 사이드에 S1, 쉘 사이드에 S4를 배치를 시키죠. 그런 다음 결과값, 튜브 사이드에 S2, 그리고 쉘 사이드에 S3를 배치시키고 나서 우리가 수치를 입력해야 되는 지점은 B1, 열교환기, S1, 튜브 사이드 인렛, S4, 쉘 사이드 인렛 뿐입니다. 절대 S2, S3는 자동 계산되어지게 만드셔야 됩니다. S3 그리고 S2가 결과값이 안 나온다고 해서 절대 강제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이 B1 장치의 specify pressure drop과 같은 이런 쉘 사이드의 10 kPa, 튜브 사이드의 10 kPa와 같은 이런 수치들을 변경을 하면서 S3, S2 값을 얻으셔야지 절대 강제 입력해서 S3, S2와 같은 결과값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 결과값 신뢰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시뮬레이터 안에 있는 연력학, 유체역학 기반의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시뮬레이션 값을 강제로 입력해버리면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강제로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대망의 P&ID,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입니다. 지금까지 BFD 세계 지도와 PFD 전국 지도를 거쳐서 초정밀 지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초정밀 지도 안에는 상세 번지수를 포함을 하고 있죠. PFD에는 없는 예비기기, 그리고 배관 사이즈, 재질, 규격이 다 명시가 되고요. 수많은 계측기, 제어 로직까지 100% 다 명시된 도면이 이 P&ID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개장 장치를 설치를 할 때 현장에서 게이지로만 볼지 아니면 프레셔 트랜스미터, 압력 전송기를 통해서 DCS의 모니터링만 할지 아님 DCS 신호를 받아서 이 신호를 다른 포인트에서 컨트롤을 할지까지 100% 다 명시된 도면이 이 P&ID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바로 예를 들어보죠. 이런 밸브를 바로 선을 연결을 해주면 밸브에 직접 용접하세요라는 물리적 디테일이 되지만 밸브에 프렌지 표시를 해주고 배관선을 연결을 해주면 프렌지에 용접을 하세요라는 물리적 디테일이 담긴 최종 완성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생명줄입니다. 공장 셧다운, 유지 보수 등의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밸브, PSV, 프로세스 세이프티 밸브, 장치와 장치를 끊어줄 수 있는 블럭 밸브, 드레인, 벤트 위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서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P&ID는
예시에 첨부된 것과 같이 이런 단위 공정 P&ID들이 모여서 최종 P&ID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단위 공정 P&ID를 작성할 때 어떤 순서를 작성을 하느냐? 이런 조합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장치를 배치를 해주죠. 분리기, 탱크 등 주요 압력 용기를 배치를 해주고, 두 번째, 긴급 상황을 고려해서 압력을 조절하거나 유체를 차단할 수 있는 블럭 밸브를 녹색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물질 수지 계산을 기반으로 도출된 배관 사이즈를 반영을 해주고, 레벨 트랜스미터, 프레셔 트랜스미터와 같은 현장의 압력 전송기, 레벨 전송기, 다음 연계된 컨트롤 밸브 등을 추가를 해서 컨트롤 로직까지 반영을 하면 단위 공정 P&ID가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BFD, PFD, P&ID가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실전 트러블슈팅 3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B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B 공장은 A 공장의 제품을 받고 C 공장은 B 공장의 제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이런 생태계 안에서 B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 B 공장이 갑자기 셧다운이 됐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 BFD를 펼쳐서 AC 공장이 어떠한 공장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AC 공장의 운전실 그리고 생산 관리자에게 즉시 연락을 해서 파급 효과를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 PFD로 넘어가죠. PFD를 펼쳐서 새벽 2시의 실제 데이터와 PFD 안에 있는 열미 물질 수지,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의 정상 조건을 비교를 해서 발생한 지점, 그리고 그 새벽 2시의 유량, 온도, 압력 등을 특정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T101의 급격한 압력 상승으로 공장이 꺼졌다라는 것까지만 PFD로 확인을 하시고 P&ID로 넘어갑니다. P&ID를 펼쳐서 원인을 특정을 해주시는데 T101을 계속해서 한번 보죠. T101의 압력은 타워 상부의 프레셔 트랜스미터, 압력 전송기를 통해서 DCS로 넘어가고, DCS의 신호가 현장의 컨트롤 밸브의 신호를 보내서 운영이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새벽 2시에 컨트롤 밸브의 궤도, 컨트롤 밸브의 오프닝이 20%에서 80%까지 확 열려서 셧다운이 됐다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컨트롤 밸브의 문제인지, 두 번째 DCS의 문제인지, 세 번째 프레셔 트랜스미터의 문제인지 하나하나 현장에서 공무팀 등 타팀과 함께 확인을 해서 트러블슈팅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플랜트 도면의 3단계 진화 과정 BFD, PFD, P&ID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BFD, 블록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약자죠. 플랜트의 세계 지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한 장의 도면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흐름, 물질 수지의 뼈대가 되고, 세 번째,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되면 우리 회사 전체 컴플렉스 내에 우리 공장의 역할을 파악하는 걸로 역할이 변경되게 되죠. 그런 다음 PFD입니다. PFD는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의 약자죠. 세계 지도에서 전국 지도까지 확대가 되었고, 주요 장치,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장치와 시뮬레이션 기준의 히덴 머티리얼 밸런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되게 되면 정상 운전 조건의 기준점으로 그 역할이 변경되어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P&ID입니다.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의 약자죠. 번지수까지 있는 초정밀 상세 지도입니다. 모든 기기, 모든 배관, 모든 제어 로직이 100% 다 명시가 되어 있고, 시공의 기준, 현장 운영의 생명줄인 이 P&ID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해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